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일상 3단의 문자식 선생님이 또 설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수학은 약속이다. 자, 오늘은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자, 선생님이랑 따져보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수학은 약속이다. 자, 1번. 자릿수를 이용한 식, 그죠?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 이거 문제 하기 전에, 문자 하기 전에, 우리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죠? 그러면 300, 그 다음 21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321을, A를 뭐라고 하냐면 3이라고 하고, B를 뭐라고 하냐면 2라고 하고, 그 다음 C를 뭐라고 하냐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그럼 321이 나왔으니까, A, B,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3, 2 의미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의미니까 3 곱하기 그 다음 2 곱하기 1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6이 돼버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식은 321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서 자릿수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100 곱하기 얼마다? 3. 그 다음 플러스 10 곱하기 2.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죠? A가 3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A, 그 다음 플러스 10 곱하기 2, B,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그죠? 문자를 쓸 때 곱은 생략 기호, 곱의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 A, 그 다음 플러스 10B,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나오면 100의 자리는 100을 곱해주고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1을 곱해준다. 근데 1을 곱하나만 하기 때문에 1의 자리는 그대로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떠한 자릿수든지 다 나타내 줄 수 있어요. 1000의 자리는 곱하기 1000, 그죠? 만의 자리는 곱하기 만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크다고 한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7이 더 크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그죠? 1의 자리 숫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수. 그러면 처음 수는 선생님이 10의 자리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그죠? 10 곱하기 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얼마? 10x 그다음 플러스 8로 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꾼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꾼수. 자, 바꾼수는 1의 자리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으니까 자리를 바꿨으니까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0 얼마? 그러니까 8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80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됐죠. 그죠? 자, 바꾼 수는 자, 써볼까요? 자, 바꾼 수는 자,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크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바꾼 수죠. 그죠? 자, 그러니까 80 플러스 x의 값은 처음 수, 이게 되겠죠. 처음 수. 자, 잠깐만요. 이거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야 되죠. 바꾼 수, 이거는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더 크다.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여기 는의 값은 같다라고 하고 처음 수의 2배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꾼 수. 자, 그러니까 80 플러스 x는 자, 80 플러스 x의 값은 처음 수니까 그러면 10x 플러스 8 곱하기 2배보다 7이 더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해볼까요? 자, 80 플러스 x의 값은 얼마다? 20x 플러스 16 플러스 7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갈까요? x 마이너스 20x의 값은 23 마이너스 80 이렇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19x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57이다. 그죠? 19. 자,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9분의 마이너스 57이죠? 뭘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가 3이 돼요. 그러면 처음 수를 구하려면 38이 되기 때문에 얼마 된다? 답 얼마다? 답, 그 다음에 38이 되더라. 이렇게 들어가죠. 자,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거속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거 그 전에 많이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그 전에? 자, 많이 했죠? 어떻게? 우리 딱정벌레 생각나요? 딱정벌레? 이것만 알면은 이제 공식을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려면 거리는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여기는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누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려면 뭐가 되죠?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됐죠? 그죠? 속력을 구하려면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여기가 분수로 돼서 나누기 돼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자, 됐나요? 그죠? 자, 이거는 딱정벌레만 기억하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공식을 알 수 있으니까 수학은 약속이니까 기억해 줘야겠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됐죠? 그죠? 자, 예제 Xkm 도로를 자전거로 처음에는 시속 6km로 그 다음에 A시간 달리고 남은 거리를 시속 8km로 달렸을 때 전체의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여기 X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km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죠? 여기서 거리가 Xkm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죠? 여기가 뭐가 된다? 속력. 여기는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왜 선생님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썼냐면 전체 걸린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이 여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6km로 달렸을 때 그 다음에 속력이 1시간당 6km를 달렸을 때 이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8km로 1시간에 8km로 달렸을 때 시간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해주는 게 전체 걸린 시간이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6km로 A시간 달렸대요. 여기가 6km로 달렸을 때 A시간 달렸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는 6A가 되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의 값은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가 x가 됐어요. 거리가 전체가 x가 됐어요. 그럼 여기의 거리는 얼마죠? 그죠? 6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의 거리는 전체 x의 거리에서 6a를 뺄 값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 빼기 6a의 값이 여기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속력분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그 다음에 거리 x-6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전체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걸린 시간은 6km를 달렸을 때 시간 더하기 8km를 달렸을 때 시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더하기 그 다음 8분의 x-6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8분의 자 8a 그죠? 그럼 8분의 8a니까 8a 그 다음 플러스 x-6a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8분의 여기는 x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그렇죠? 8분의 x 플러스 2a가 이렇게 문자 x와 a로 구해지는 이 식이 답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죠? 조금 어려웠나요? 그냥 할만했죠? 자 하나씩 따져보고 구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은 어떤 게 있나 봐볼까요? 자, 3번 할, 푼, 리 이렇게 됐어요. 할이라는 거는 자 a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0.1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선생님이 기억하냐면 이렇게 돼요. 0. 할, 그 다음에 푼, 리예요. 그죠? 그러면 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그죠? 푼이 나오면 0.0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을 곱하고 리는 1000분의 1, 0.001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4할, 그 다음에 5푼, 7리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죠? 4할이니까 0.4,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더하기 0.0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얼마다? 457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소수점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곱하기로 하니까 0.1이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그 다음 100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수학은 약속이니까 기억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00원의 A할이에요. 그죠? 그러면 A할, 그죠? 그러면 2,000원의 A할, 그러면 2,000원, 그 다음 곱하기 A할이죠. 그죠? 할이라는 거는 0.1이니까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00,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A가 되니까 공 하나 없어지니까 얼마다? 200A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다? 답은 200A. 자, 이렇게 나왔네요. 200A라고. 그죠?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3,000원의 자, 3,000원, 그죠? 그럼 그거의 A 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A, 그 다음 푸는 100분의 B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분배 법칙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A 없어지고, 그러면 공 하나 없어지고, 그럼 300A, 그 다음 플러스 30B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00A 플러스 30B가 되더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격. 자, 가격. 그죠? 자, 가격은 원가 A1에 물건 X% 이익을 붙인 정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우선 선생님이 이게 조금 문제 자체가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원가랑 정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원가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니, 판매하기 이익을 붙이기 전에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작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펜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이게 펜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펜이 500원이라고 이거를 펜을 만들 때 여기는 재료에 사용되는 비가 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00원이 원가. 그죠? 근데 여기다가 500원에 팔면 안 되겠죠. 왜? 이익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만약에 300원을 붙였다. 그 500 플러스 300이 그 정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는 이익을 붙이기 전에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원가가 A1인 물건에 X% 이익을 붙인 정가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문자가 나오면 먼저 문자를 생각해 보기 전에 숫자를 한번 고민해 보고 그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선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100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100원. 그죠? 그럼 100원에 13% 이익을 붙였다.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원 그다음 플러스 100원에 대한 13%.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113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113원을 그냥 113원을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면 100 그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3 이렇게 쓰는 거죠. 왜? 자, 100이랑 1이랑 곱하면 100이 나오고 자, 100이랑 그다음에 100 곱하기 100분의 13, 100 곱하기 100분의 13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원가가 A1인 물건에 X% 이익을 붙였어요. 그럼 A1에 대한 100분의 X라는 거죠. 그러니까 A 그다음 곱하기 여기가 뭐가 된다? 뭐가 돼야 돼? A가 나오려면 그렇죠. 1이 곱해져야 되고 이렇게 분배가 되려면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게 나오냐면
만약에 X% 그죠? 할인이 들어갔다. 할인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X% 할인이 된다. 그때는 A에다가 1 빼기 그다음 100분의 X 이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할인은 빼기 그다음 이익은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응용 한번 해볼까요? 자, 원가가 500원이래요. 원가. 500원. 그죠? 근데 거기서 200원은, 아니, 12%의 이익을 붙였대. 이익, 12% 이익. 그러면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500원.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그 다음에 12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로를 계산하고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정가, 원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봐볼까요? 원가 A1인 물건에 3할의 이익을 붙인 정가라고 했어요. 그죠? 원가 A1이래요. 원가 A1. 자, 원가가 얼마죠? 원가가 A1. 그죠?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에 대한 얼마다? 3할이니까 10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 얼마? A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나오면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원가 A.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그 다음에 3할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나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해가 더 빠른 쪽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A에 그러면 10분의 13 그래서 1.3A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A 얘가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원가가 A1인 물건에 3할을 이익을 붙인 정가에서 10% 할인에 판매한 판매가. 와, 자, 한번 볼까요? 자, 원가가 뭐가 됐어요? A1. 이렇게. 자, 3할에 이익을 붙였대요. 자, 그러면 정가 한번 해볼까요? 정가는 A 플러스 그 다음 A에 3할이니까 그렇지. 0.3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10분의 3을 붙였대요. 이렇게.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것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A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10분의 3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A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분의 그 다음 13이 되니까 얘 정가는 10분의 13A 자체가 정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근데 정가에서 10%또 할인했대요. 정가 10% 할인했대. 그죠? 그러면 판매가 한번 해볼까요? 판매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판매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정가에서 그죠? 할인했대. 얼마? 100분의 얼마를? 그죠? 10%를 이렇게. 그죠? 근데 아까 정가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죠? 정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10분의 13 A 그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그 다음 100분의 10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거는 자, 10분의 그 다음에 13A 그 다음 곱하기 100분 이거 약분하면 10분의 1이죠. 1 빼기 10분의 1의 값은 10분의 9 이렇게. 그렇죠. 자,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는 그럼 이건 10 곱하기 10 그 다음 13 곱하기 9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17 그 다음 100분의 117이 되겠죠? 그러니까 A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그 다음 117A의 값이니까 얼마? 1.17A가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된다? 1.17A가 되더라. 이렇게. 됐나요? 그죠? 자, 중일상 3 문자를 이용한 식. 자, 5번째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농도. 그죠? 자, 근데 농도는 이 소금물의 농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많아요. 소금의 양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식을 기억해 줘야 돼요. 수학은 약속이니까요. 그죠? 근데 왜 그 소금의 양을 이용해 줘야 되나요? 왜냐면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키면 물의 양은 변해요. 소금 물의 양은. 그죠? 근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자, 소금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소금이 같이 증발이 되나요? 물만 증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있으면 물을 더 부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희석이 돼서 점점 더 짠 게 없어지죠. 연해지잖아요. 그죠? 그 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양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의 공식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자, 좀 기억하기 힘든가요? 아니야. 자주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농도가 A%인 200g의 소금물에 100g의 물을 넣었더니 농도가 B% 되었다. A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우선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자, A%가 있어요. 근데 그게 200g의 소금물이래요. 소금물.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100g의 물을 넣었대, 물. 그죠? 그럼 100g의 물을 넣었더니 농도가 B%가 됐대, 농도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은 소금의 양이 같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의 소금의 양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소금의 양.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이죠. 그죠? 그럼 소금물의 양이 몇 그램 있어요? 200g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00 곱하기 100분의 A%. 여기에 소금은 어떻게 있다? 그럼 200,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100분의 A%가 있더라.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면 100g의 물에는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는, 더해주면 안 돼요. 그죠? 물을 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100g에 대한 물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 200g의 소금물과 100g의 물을 넣었으니까 여기 소금물의 양은 200g의 소금물 그 다음에 더하기 100g의 물을 더했으니까 300g의 소금물이 된다. 바로 여기에 100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농도는 100분의 B가 되더라. 이렇게. 자, 됐죠? 그죠? 자, 그러면 00 두 개 없어질까요? 자, 어떻게 두 개 없어지냐면 약분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200 곱하기, 그 다음 100분의 A의 값은 300, 그 다음 곱하기 100분의 B.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0 두 개 없어지고, 0 두 개 없어지고, 0 두 개 약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A는 3B가 되더라. 자, 그러면 A를 B에 대한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A는 얼마다? 2분의 얼마다? 그러면 3B. 그럼 A를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 어떻게 된다? A는 2분의 3B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가 답이 됐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3B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죠? 6번. 자, 6번.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X일 걸린다. 어떤 일을 1이라고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양 X분의 1이다. 자, 이 문제야말로 수학은 약속이다라는 게,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혼자 문제를 막 끙끙 앓려고 하지 말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X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일을 1이라고 둬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요. 자, 여기서 일하는 게 전체를 여기 있는 일을 끝내는 게 1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끝낼 때 하루, 이틀,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4일, 5일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1, 2, 3, 4, 5일이 걸렸어요. 그 5일을 이용해서 1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가 될까요? 그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여기 전체가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일을 1이라고 할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은 X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5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럼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5분의 1을 3일만큼 일을 했다. 그럼 이만큼이 되니까 5분의 3. 그죠? 그러니까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량은 5분의 1로 놓고 그래서 5분의 1로 놓고 5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끝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자,
자, 그럼 볼까요? 예제. 자, 수다리는 어떤 일을 마치는데 A일 걸렸대요. 그죠? 그 다음 호박이는 B일 걸렸대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X일 걸린다고 할 때 X를 A 플러스 1로 나타내라. 자, 그러면 수다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뭐로 둔다? A분의 1. 그렇죠. 수다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뭐로 둔다? 그렇죠. A분의 1 이렇게 됐죠. 그죠? 호박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B분의 1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같이 함께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함께 일을 했는데 여기서 X일 여기 둘이 했을 때 아까 X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낸다, 1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곱하고 일한 수만큼 곱하면 일이 끝낸다, 1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X를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X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먼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통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통분하기 위해서는 A, B를 통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는 B를 곱해주고 여기다는 A를 곱해주고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A, B분의 통분했어요. 그럼 여기는 B가 있고 A가 있죠? 그죠? 그럼 B 플러스 A. 즉,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X를 그러면 얘를 A, B에 관한 식으로 곱해주니까 X는 그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B 플러스 A분의 A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수학은 약속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수학은 약속이다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알파벳 순서가 먼저인 걸 써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은 A 플러스 B분의 AB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여기 있는 게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자,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자, 이거는, 자, 여기는 1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x분의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분의 1 놓고, 그 다음에 x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한 거 곱하기 x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죠? 수학은 약속이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시간에 60분을 움직인다. 1시간에 몇 분이죠? 그렇죠. 60분이죠. 그죠? 그럼 60분에 30도를 움직이니까 1분에는 나누기 30으로 하니까 0.5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에 60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60분에 360도를 움직이니까 여기다 1분에는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도만큼 움직인다. 자, 수학은 약속입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예제 봐요. 자, 시계는 긴 바늘의 x도, 자, 회전하는 동안에 짧은 바늘을 회전하는 각을 y도라고 할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b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나냐? b가 나왔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그죠? 1분에 0.5도, 1분에 6도씩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봐봐. 시계 대,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대 얼마죠? 아니, 시계래. 아니, 자, 긴 바늘 대 짧은 바늘. 이렇게 돼. 긴 바늘 대 짧은 바늘. 자, 긴 바늘을 x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럼 이거는 긴 바늘을 x도, 그죠? 그 다음에 짧은 바늘을 y도, 이렇게, y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긴 바늘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긴 바늘은, 그렇죠. 분을 뜻하는 거죠. 분. 그죠? 그러니까 1시간에 몇 분을 움직여요? 긴 바늘 분은 360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짧은 바늘은 30도. 그죠? 그럼 그건 x도 대 y도. 자,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시간으로 안 하고 분으로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분침은 6도일 때 얼마다? 0.5에 5도일
6도일 때 0.5도. 그죠? 그럼 이거 x도일 때 y도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0.5x의 값은 6y가 되겠죠. 그럼 y는 그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2분의 1 x의 값은 6y가 되기 때문에 그죠? y는 꼴로 고치려면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y는 그죠? 그러면 12분의 1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12분의 1 x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y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봐봐요. y는 다시 y는 12분의 1x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1시간끼리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1분끼리 똑같이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편할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전제 조건은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떠한 조건?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똑같은 조건에 이제 움직이는 각도를 찾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써서 이제 문제를 y를 x에 관한 식으로 풀면 돼요. 알겠죠? 자, 중일상 3 문자식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자, B분의 A, B는 0이 아니다 꼴로 나타내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A를 분자, 그 다음 B를 분모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런 게 분모가 상수인 여기 다항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분수식. 자, 분모가 1차 이상의 다항식인 거래요. 번분수식. 자, 분자나 분모가 분수식인 분수. 자,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B분의 A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D분의 C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나눠주는 건 중간에 있는 게 나눠주는 거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자 다시 그럼 B분의 A 여기 B분의 A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D분의 그 다음에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B분의 A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C분의 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B 곱하기 C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D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뭐로 들어간다? 그렇죠. 분모로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뭐로 들어간다? 분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번분수식이 나오면 자 기억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됐죠? 그죠? 자, 모르겠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 때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은 5예요. 그죠? 그러면 3분의 AB, 3AB분의 A 플러스 4AB, 그 다음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분모분의 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약분 되지 않는데 이걸 이용해서 약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선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문자를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통분해 봅시다. 그죠? 자, A, B를 통분해 볼까요? 자, A, B분의 여기는 B로 하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곱해주니까 A, B분의 A. 그죠? 그러니까 5의 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A, B의 값은 A 곱하기 B로 통분이 됐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를 양변에 곱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되죠? 5AB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봤더니 분모가 A, B가 있고 여기 A, B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 요 자리 대신에 A 플러스 B 이 자리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5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3AB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B를 써주고 그 다음에 4AB를 써줄게요. 그죠? 그럼 이거는 3AB가 되고 A 플러스 B 자리 대신에 5AB가 들어가요. 5AB 그 다음 플러스 4A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3A
8AB분의 그 다음에 9AB 그죠? 그럼 AB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B분이 약분이 되고 그 다음 얘랑 약분하니까 3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답은 그렇죠. 3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답 얼마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이러한 분수식이 나오면 분모 분자를 약분해 주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 있는 걸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비례식. 자, 비례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비례식을 할 때는 이제 수학은 약속이다. 또 규칙이 있어요.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우선 간단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비례식. 자, 1대 2가 있습니다. 1대 2는 만약 여기가 100이면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죠?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대 2는 100대 200 또는 만약에 11대는 얼마예요?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여기다도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여기다 10을 곱해줘야겠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 1일 때는 얼마일까요? 자, 2가 1이 되려면 2분의 1을 곱했죠? 그럼 여기다도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2분의 1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는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b가 나왔을 때 여기가 100을 곱해서 100을 곱해야 될지 10을 곱해야 될지 2분의 1을 곱해야 될지 50을 곱해야 될지 뭘 곱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곱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미지수로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x 대 y가 있어요. 그럼 a 대 b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얼마를 곱해야 되는 수를 k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ak 대 그다음 bk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는 ak로 표현을 하고 그죠? 그다음 y는 bk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비례식이 나오면 이렇게 바로 쓰는 거죠. 그죠? 조금 문자로 해서 어려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x 대 y가 얼마예요? 3 대 4예요. 그죠? 그럼 300이면 400이 되고, 그죠? 30이면 40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의 값을 9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얼마큼 곱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곱해지는 수를 k로 두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3k, 그 다음에 4k 이렇게 두니까 x를 뭐로 표현한다? 3k로 표현을 하고 y를 4k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K로 넣는 순간 K가는 식이 돼서 약분이 될 것 같고, 자, XY 대신에 K가는 식을 넣는 순간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 자리 대신에 뭐를 들어가냐면 3K, 그죠? 그 다음에 3K, 그 다음에 Y 자리 대신에 4K가 들어가고, 그 다음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4K가 들어가고, X 자리 대신에 3K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4K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3K분의 그 다음에 7K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4K분의 마이너스 K가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럼 KK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3분의 7,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KK 약분하고 KK 약분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통분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12분의 47에 28, 그 다음 빼기, 자, 12분의 3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12분의 25가 되더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의 답은 뭐가 된다? 답은 그 다음에 12분의 25가 답이 되겠어요. 자, 됐어요. 그죠? 자, 어때요? 자, 오늘 배웠던 것도 자, 수학은 약속이다. 너무 약속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반복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항상 반복하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